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25강 국토인식의 변화 지리정보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국지리 벼락치기의 개념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어서 심화 문제풀이 강의 2강 그리고 총정리 영상 1강 해서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 개념 강의 25강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인식의 변화 파트에서 고지도, 고지리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지도가 출제된다면 거의 대동여지도가 출제되는 편이니까 대동여지도만 이 시간에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김정호가 만든 우리나라 지도죠. 자, 제작자는 김정호. 자, 시기는 조선 후기. 자, 대동여지도의 특징, 몇 가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대동여지도는 축척을 사용해서 만든 지도죠. 자, 일정한 비율로 줄인 것 우리가 축척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축척을 사용해서 정교한 지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분첩 절첩식 지도라는 거. 자, 실제 대동여지도 크기가 세로 길이가 약 7m 정도 될 정도로 엄청 커요. 그래서 몇 줄로 잘라서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한 지도가 분첩 절첩식 지도입니다. 자, 세 번째가 목판 인쇄본 지도기 때문에 대량 인쇄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지도라는 거. 자, 이 세 가지 특징 먼저 파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표현 방식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산은 어떻게 그렸냐면 회화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회화적으로 표현했다는 건 산봉우리 뻗어 있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산봉우리 크기를 대략적으로 그림처럼 그려놓은 겁니다. 자, 실제 정확한 해발 고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확한 해발 고도는 알 수가 없다. 자, 단순히 회화적으로 산봉우리를 그렸고 또 산줄기가 이어져 있으면 연속적으로 산줄기를 이어서 그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줄기를 연속적으로 인식했다. 연속적인 산줄기 인식 체계를 보인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하천이 흐르는 방향대로 곡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곡선으로 표현했는데 이 곡선이 자세히 보면 종류가 두 개예요. 두 줄로 그린 쌍선이 있고 한 줄로 그린 단선이 있습니다. 이 쌍선의 하천은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하천을 말하는 거고요. 단선의 하천은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을 말합니다. 자, 내륙수운 이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도로를 직선으로 표현을 해서 그려 넣었습니다. 자, 도로. 그런데 도로에 보면 심리마다 점이 찍혀 있어요. 그걸 방점이라고 합니다. 자, 심리마다 방점이 있기 때문에 두 지점 사이의 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거리가 몇이냐 하는 그런 보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한 칸당 10리다 해서 그 방안이 몇 개냐만 잘 세워주시면 몇인지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동여지도에 여러 가지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 기호를 모아놓은 표가 지도표예요. 지도표에는 여러 가지 기호가 있다. 자, 여러 가지 기호. 자, 그 당시에 중요하게 인식했던 여러 시설들을 기호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 때 대표 교통시설인 역참, 그리고 조선시대의 통신시설인 봉수대, 자, 그리고 읍을 다스리는 마을들, 읍치들, 이런 것들을 기호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 기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표가 당연히 문제에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그냥 풀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대동여지도 관련된 내용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 고지리지. 옛날 지리 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지리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조선 전기의 지리지들은 국가 통치 목적으로 제작된 책들이 많아요. 국가 통치 목적. 조선이 새로 건국했으니까 통치 자료 확립을 위해서 각 지역에 대한 여러 정보를 취합해 놓은 책인 거죠. 자, 그래서 나라에서 직접 만들었고요. 국가가 제작한 지리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리지를 우리는 관천지리지라고 합니다. 자, 관청에서 편찬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항목별로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서술 방식을 백과사전식
기술 방식이라고 해요.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목이 있고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조선전기의 지리지라고 보시고 문제 풀이해 주세요. 자, 대표적인 지리지가 세종실록 지리지. 자, 그리고 동국여지승남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증 동국여지승남은 동국여지승남의 개정판이니까 자, 요것도 조선전기예요. 자, 조선 후기 자, 지리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는 자, 실생활 이용에 자, 필요한 학문. 이 실학이 대두가 되죠. 실학. 그래서 실생활 이용에 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작이 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실학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자, 대표 사상은 실학 사상이다. 자, 그러면 실학자들 개인이 자기의 의견을 책으로 저술을 했겠죠. 그래서 개인이 제작한 사찬 지리지입니다. 사찬 지리지. 자, 그리고 개인의 의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방식, 서술하는 방식으로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줄글 형태로 쫙 이야기식으로 풀어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지리지가 택리지가 있습니다. 택리지. 자, 택리지의 저자는 이중환이죠. 이중환. 자,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중환이 제시한 가거지 조건이 있어요. 자, 가거지는 거주가 가능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중환이 조선 팔도를 돌아다녀 봤더니 사람이 살만한 좋은 땅, 이 가거지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자, 그 4가지 조건. 자, 첫 번째가 지리. 이 지리는 배산임수의 명당, 배산임수와 같은 풍수지리상 명당을 뜻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생리인데 이 생리는 농업, 상업 같은 당시의 생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땅이 사람 살기 좋다는 뜻입니다. 농업과 상업에 유리한 땅. 자, 세 번째가 인심. 자, 마을 사람의 인심이 좋아야 살기 좋다는 뜻이고요. 자, 네 번째가 산수. 산과 물의 경치가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요 4가지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을 설명하는지 밑줄을 그어놓고 물어보는 선택지 한두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4가지 지리, 생리, 인심, 산수의 뜻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전기, 조선후기, 지리지 비교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련돼서 출제된 문제 올해 9월 목표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전주 일대에 나타낸 고지도와 지리지 일부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는 지금 김종호의 대동여지도입니다. 자, 나는 이중환의 택리지고요. 그러면 둘 다 조선 전기가 아니고 조선 후기에 제작된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의 A는 교통, 통신 등의 기능을 담당하던 시설을 표현한 것이다. 요 A가 지금 요겁니다. 자, A가 우리 지도표에서 찾아보니까 역참이네요. 자, 역참은 조선시대 때 공문서를 수반하던 자, 대표 교통시설이죠. 그래서 교통통신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 자, 니은은 맞는 거죠. 니은이 역참이니까요. 자, 디귿에 B에서 C까지 거리는 40리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습니다. 자,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방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방점 한 칸당 10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0리, 20리, 30리, 40리, 50리 정도 되죠. 자, 40리 이상이다. 자, 디귿은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기억에 리을에 자, 땅이 매우 비옥하다 하는 요 기억의 표현이 가거지 조건 중 인심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땅이 비옥하면 농사 짓기가 유리한 거죠. 인심이 아니고 생리를 설명하는 거죠.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지리 정보와 관련된 내용 정리할게요. 자, 우리 4가지 정리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지리 정보의 종류입니다. 자, 지리 정보는 4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먼저 첫 번째가 공간 정보. 자, 공간 정보. 자, 공간 정보는 그 장소, 그 지역의 위치나 자,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위도 경도가 있죠. 자, 위도 경도 아니면 도로명 주소 같은 게 자,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 정보고요. 자, 두 번째 정보가 속성 정보가 있어요. 자, 속성 정보는 그 장소, 그 지역의 특징, 자,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뭐 지형 특징, 기후 특징, 산업 특징과 같은 자연적, 인문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관계 정보입니다. 자, 관계 정보는 그 장소와 다른 장소와의 관계로 나타내는 정보를 말하죠.
자, 그래서 교통의 관계, 인구 이동의 관계, 그리고 물자 교류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리 정보의 종류 세 가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지리 정보의 수집 방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통적인 방식으로 책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있죠. 이런 방식을 문헌조사라고 합니다. 자, 문헌조사는 실제 조사 지역에 가지 않고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실내조사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방식이 있겠죠. 자, 그 방식을 현지조사 혹은 야외조사라고 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는지 아니면은 그 전에 미리 조사하는지에 따라서 문헌조사인지 현지조사인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인간 대신에 인공위성 영상이 대신 탐사해주는 방식, 원격 탐사가 자, 많이 도입이 됐죠. 자, 원격 탐사는 인공위성 영상이나 항공사진으로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원격 탐사는 여러 장점이 있잖아요. 먼저 첫 번째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보를 자, 인공위성이 대신 촬영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넓고 광범위한 지역도 조사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자, 주기적인 변화 모습을 자, 한눈에 관찰하기도 편합니다. 자, 뭐 10년치 위성 영상을 빨리 돌려본다든가 하면 주기적인 변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원격 탐사가 모든 걸 다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얻어야 될 정보 이런 것들은 원격 탐사로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격 탐사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 정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세 번째 통계 지도의 종류입니다. 자, 통계 지도는 우리가 어떤 통계 자료를 수집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깔끔하게 지도에 표현되는가, 그 통계 지도 종류 5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그릴지를 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통계 지도 배운 거 5개 떠올려 주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점묘도가 있죠. 자, 점묘도는 점으로 찍어서 묘사하는 지도이기 때문에 자, 어떤 현상의 단순한 분포를 나타내는 경우 점묘도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등치선도가 있죠. 자, 등치선도는 같은 통계 수치가 나타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이 바로 등치선이고요. 자, 요 등치선은 자, 통계 수치가 연속적인 분포를 나타낼 때, 연속적인 수치로 나타낼 때 등치선도로 그리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온을 그릴 때 등치선도로 그리는 거죠. 자, 기온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연속적으로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등치선도로 그리기 가장 적합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기온과 자, 기온에 관련된 나머지 것들 예를 들면 뭐 설일수, 무상일수, 봄꽃의 개화 시기, 단풍 시기 이런 것들 다 기온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등치선도로 그리기 적합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유선도가 있는데 자, 유선도는 화살표로 그리는 지도를 말해요. 이 유선은 흐름을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화살표라는 뜻입니다. 자, 화살표로 그리는 건 무언가가 이동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유선도로 그리는 게 적합하겠죠. 인구 이동, 출퇴근 이동, 뭐 택배 이동, 물자 이동 이런 걸 나타낼 때 유선도가 가장 적합하고요. 자, 네 번째 통계 지도가 단계 구분도가 있습니다. 자, 단계 구분도는 등급을 구분해서 색이나 음영을 달리 칠하는 지도를 말하는 거죠. 자, 몇 개의 등급을 구분한 다음에 자, 색이나 음영을 달리 칠해서 나타내는 지도가 단계 구분도입니다. 자, 그리고 도형 표현도가 있죠. 자, 도형 표현도는 원이나 막대기 같은 도형으로 자, 여러 개의 통계 수치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도형 표현도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개의 통계 수치를 동시에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원을 잘라서 여러 개의 비율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단계 구분도는 한 개의 통계 수치만 한 장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별로 하나의 통계 수치를 집중 비교할 때는 단계 구분도가 적합하고요. 자, 여러 개의 통계 수치를 한꺼번에 표현할 때는 도형 표현도가 적합하다는 거 요거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리 정보 체계. 자, 이거는 지리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죠. 자,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자, 여러 지리 정보를 중첩해서 분석하면 자, 최적 입지를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 우리가 직접 중첩 분석을 해서 자, 보기 5개 지역 중에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자, 그 최적 입지 선정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자,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리 정보는 다 문제에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잘 판단해서 최적 입지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문제풀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6월 목표 3번 문제입니다. 지리정보체계의 중첩 분석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설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지도에서 골라볼게요. 자, 조건 먼저 1을 보시면 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 X, Y, AND는 자, X 조건과 Y 조건 모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유소년층 인구가 자, 10,000명보다 많아야 됩니다. 10,000명 이상 같거나 많거나. 자, 그러면 아닌 지역을 탈락시켜 볼게요. 자, A 탈락. 자, B, C, D, E는 다 10,000명이 넘으니까 일단 A만 탈락을 시킬게요. 자, 두 번째 조건. 자, 초중학교 수가 자, 6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어차피 탈락이니까 자, 초중학교 수 요 세 번째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B는 69개니까 되고 자, C도 됩니다. D도 되는데 E는 39개니까 탈락이에요. 그럼 E를 지울게요. 자, 세 번째가 공공도서관 수가 8개 이하여야 돼요. 8개와 같거나 작거나. 자, 그러면 7개인 B는 만족하고 자, C가 탈락이지 9개니까 그리고 D는 8개니까 D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이 지금 자, C까지 탈락이니까 B와 D가 남았죠. 자, 둘이 남은 상황에서 자, 조건 1을 만족하는 지역 중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래요. 그럼 B와 C의 유소년 비율을 보면 D는 12.0%, B는 13.9%니까 B가 유소년 비율이 높으니까 정답은 바로 B, 2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리 벼락치기 25강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보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심화 문제풀이 영상 2개가 더 올라갈 겁니다. 심화 문제풀이 영상 2개 이후에 한국지리 총정리 영상까지 남은 3강이 남았으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개념 다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럼 선생님은 심화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